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재테크 진행의 박보경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도 다양한 부동산 얘기로 가득 채워놨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십시오. 1544-8520 저희 생방송 중에 활짝 열려있는 전화니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행복한 재테크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만나보시죠. 네, 저희 오늘은요 홍정기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벌써 다음 주가 대선이네요. 자, 대선 이후에 부동산 전망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많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희 행복한 재테크가 여러분들과 함께 올바른 우리 부동산 흐름과 방향에 대해서 짚어드릴 테니까 1시간 동안 끝까지 한번 신청해 봐주세요. 네, 그 어느 때보다 저희와의 소통이 필요할 때가 아닐까 싶어요. 많은 분들 전화로 문의 주시고요. 저희는 여러분의 전화 받기 전에 시장의 흐름을 한번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볼게요. 9억 원 이하의 중저가 아파트의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고요? 이 소식 네. 한번 들어볼까요? 맞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서울에 9억 이하 아파트의 거래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뉴스, 우리 시장 참여자분들이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내용을 조금 살펴보자면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민평형대인 8호제곱미터 이하면서 9억 이하인 이런 지금 아파트들, 특히 인서울에 서울 내에 있는 아파트들의 거래 비중이 지금 확대되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특히 최근 4월에는 전체 서울 내 거래된 아파트의 47.7%가 지금 9억 이하 아파트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시사해야 되는 부분들은 두 가지 정도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현재 왜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게 될까요? 자, 우선 첫 번째, 토지거래 허가제가 확대 재지정된 이후에 지금 고가 거래 아파트의 소위 투자 수요가 아무래도 제한이 걸리니까 급감을 한 상태이고요. 무엇보다 지금 9억 이하인 경우에는 실수요자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 실수요자 측면이라고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 우선 9억 이하에는 정부 정책 자금들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보금자리론이라든지 또 신생아 특례 대출 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서울에서는 노원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심 업무지구에 출퇴근을 할 수 있는 배드타운 성격이지만 실수요 성격이 많은 해당 지역에 있어서 아파트 거래 비중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뉴스이고요. 이런 움직임들에 대해서 당분간 좀 지속적으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다면은 앞으로 지금 이 아파트 매매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인가, 이 분위기가 어떻게 계속 지속될까 궁금하거든요.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분간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움직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 최근에 부동산 현장에 좀 가보면 주택 시장의 움직임들이 심상치 않거든요. 실제 지금 현재의 포지셔닝은 매도자 우위의 포지셔닝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인서울 아파트의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공급이 지금도 부족하고 향후 3, 4년 동안 공급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부분들에 대한 예측을 이미 시장 참여자분들이 많이 관망하고 예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어차피 고가 아파트의 투자 수요 및 수요를 제외하고 나서 실제로 서울의 중심 업무지구에 다가갈 수 있는 이런 실수요 9억 이하의 규제가 조금 덜하고 또 그렇죠. 그리고 또 정부 정책 자금의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계속해서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빌라 공급이 급감하면서 사실 이제 빌라를 선호하셨던 청년들이나 아니면 이제 무주택자분들의
주거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다고요. 네. 좀 슬픈데요. 네, 자, 이 부분은 조금 안타까운 뉴스이기도 하고요. 네. 사실 궁극적으로 앞으로의 시장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예측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뉴스다라고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뉴스 제목대로 빌라 공급이 줄고 월세가 치솟는다. 그래서 주거 사다리가 휘청한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자, 내용을 좀 보자면 우선 빌라 인허가 물량 자체가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프 수치로 보았을 때도 특히 우리 서울 경우에 불과 3년 전인 2022년에 5천여 채에 가까운 인허가 물량으로 서울 내에 빌라가 공급이 되었다면 지금은 무려 거의 5분의 1 수준이죠. 25년 상반기 또 24년에는 공급이 전혀 없었어요. 거의 이런 형태 인서울도 그렇고 또 전국 규모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규모가 많이 줄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자, 아파트도 서울 외에는 미분양 또는 거래가 많이 정체되어 있는 아파트들이 많은데 실제로 빌라의 경우에는 아파트보다는 수요가 좀 덜하고 또 빌라 전세 사기 영향들로 인해서 빌라에 대한 수익 자체가 아파트에 비해서 급감하고 있는, 그러니까 수익성 자체도 부족한데 수요도 조금 다소 떨어지는 형태여서 이미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위험성들을 이미 우리 빌라 건축하고 있는 공급자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허가 물량 자체가 많이 줄어든 상태거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다음에서 체크해 봐야 되는 거는 당연히 공급이 부족하니 어떻게 될까요? 월세, 전세, 임차 시장 자체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계속 오르고 있는 그래프상에서 뉴스를 볼 수 있고요. 우선 아파트 가격이 지금 현재 상당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토호제 확대 재지정 그리고 그로 인한 풍선 효과, 특히 인서울의 공급 부족과 당분간에 지속적으로 공급이 급감할 것이라는 예상들을 다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런 경우로 봐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자,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고 빌라도 공급이 부족한데 그렇다면 사실 고가 아파트만이 우리의 실제 주거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없잖아요. 자, 빌라에 대한 공급이 반드시 정책적으로도 지원이 필요하고요. 주거 사다리가 휘청하다는 얘기는 모두가 다 아파트를 가기 이전에 내 집 마련에 똘똘한 징검다리를 딛고 가야 되는데 이 사다리 자체가 지금 상당히 휘청휘청하고 있다. 앞으로의 주거 공급 부족 기반이 빌라에서도 좀 흔들리고 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더욱더 매도자 우위 시장인데 빌라 시장까지 지금 상급지 시장에서의 빌라의 수요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왜? 아파트가 많이 비싸니까. 그리고 실제로 서울은 재개발, 재건축의 움직임으로 수요가 가장 많은 아파트로의 움직임들이 사실 지금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 튼튼한 사다리를 원하는 분도 또 만들어내는 분들도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의 흐름 살펴봤고요. 방송에서 언급된 부동산 관련 설명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투자하실 때는 나의 성향을 잘 파악하시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는 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함께하는 홍정기 전문가가 마련한 무료 세미나 있거든요. 화면 보시면서 일정 체크해 보시죠. 네, 행복한 재테크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이 시각 11시 20분 48초 됐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나도 내 소중한 자산 부동산 관련해서 상담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십시오. 1544-8520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첫 번째 전화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제가 그 대조 1구역 현대 힐스테이트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고요. 네. 마포 우성 아파트도 가지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아파트가 될까 말까 되게 궁금했는데 실제로 이번 달에 일반 분양 청약하는 거 보고 잘했다 싶더라고요. 네. 네. 음. 근데 제가 아파트와 입주권까지 음. 보유주택이 많은데 네. 혹시 세제 혜택 받으면서 투자할 만한 곳이 있을까요? 보유 자금은 1억 정도예요. 1억 정도로 또 네. 추가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목소리가 젊으신 것 같은데 네. 저는 부럽습니다. 세금적인 혜택까지 얻어갈 수 있는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 홍정기 전문가님 바꿔드릴게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네. 대조 1구역 가지고 계셨는데 오랜 기간 보유하고 계셨는데 이제 아파트 일반 분양 청약까지 시작하고 또 내년에 입주까지 앞두고 있으니까 투자에 대한 보람을 좀 느끼시겠어요? 네. 네, 그래요. 자, 그런데 현재 지금 보유 주택이 제법 두 채, 마포 우성하고 또 대조 1구역 이렇게 가지고 계신데 추가로 소액으로 또 아파트 입주권을 한번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주택을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좀 네. 투자해 보실 만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죠? 네. 네, 자 바로 좀 답변을 드릴게요. 네. 우선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저희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재개발의 움직임이 있는 초기에서 자 공시지가가 1억 이하인 주택들 이런 주택들이 현재 투자하셨던 대조 1구역 주변에 지금 재개발의 초기 움직임이 있는 곳들에서 아직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주택을 우리가 전세를 안고 매매를 한다면 아마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금 1억 정도 전후로 투자가 가능하실 것 같고요.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주택이라면 주택수 제외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자, 우선 취득세를 감면받으실 수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했었을 때는 두 번째 주택을 보유할 때 중과인 8%, 또 2주택자는 세 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는 일반적으로 중과인 12%를 내고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우리 공시지가 말씀드린 것처럼 1억 이하의 주택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우선 기본세율 1.1%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이후에 양도할 때 주택 양도 중과세도 면제를 받을 수 있고 또 조정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종부세 합산 과세에도 대상이 되지 않는 이런 세제 혜택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소형 주택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다라는 내용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지역적으로도 조금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우리 대조 1구역 경우에는 현재 현대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현대 힐스테이트 아마 이런 브랜드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주택 시장에 서울, 인서울에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분양가가 대략 한 7사제곱이 13억 전후 정도로 지금 분양이 지금 되고 있는데 상당히 뭐 경쟁률이 한 10대 1 이상으로 인기 평형대들은 대부분 마감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또 주변의 경우에도 우리 불광역 위쪽으로 우리 불광 5구역 같은 경우 또 우리 가련동 같은 경우에도 가련 또 1구역 이런 형태들이 사실 은평구 내에서 이 3대장 재개발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것 같고 여기에서 조금 지역적으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은 우리 연신내역 1번 출구 쪽 요 앞쪽으로 이렇게 우리 초등학교가 하나 보이시죠? 연광초등학교라고요. 연광초등학교 앞쪽으로 이미 신속통합기획이라는 형태로 구역 지정이 추천 후보지로 지금 되어 있고 요 초등학교 뒤편으로도 현재 재개발의 움직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형태들. 그래서
앞으로 연신내는 가장 큰 호재는 이미 GTX-A가 개통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고 또 28년에는 강남 삼성역까지 핵심 노선이죠. 자, 개통이 된다면 앞으로 지금보다는 기대감을 안고 조금 더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대규모의 신축 아파트가 공급하는데 요 형태들이 기존의 재건축 형태가 아니라 재개발로 이루어지는 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유심하게 우리가 보아야 될 이런 연신내역 1번 출구 앞쪽 이런 지역을 포함해서 말씀드렸던 세제 혜택까지 함께 아울러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저희 세미나 한번 참석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가웠습니다. 또 주변의 분위기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부동산에서 사실 세금적인 부분, 우리 절세는 필수잖아요. 그런 또 혜택까지 꼭 얻어가서 좋은 투자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1544-8520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다음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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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아, 네, 제가 3기 신도시 왕숙2에 네, 그냥 당첨은 되긴 했는데요. 네, 아직 본청약 전이고, 네. 근데 들어가 보니까 제가 잘 몰라가지고 위치를 잘 몰랐는데 네. 전철이 좀 떨어져 있고 주변에 그 학교하고 종교시설이고 산 아래더라고요. 네. 이거를 우리 그 젊은 사람 아닌 노인들이 살기는 적합한지 네. 또 요거를 그냥 지금이라도 포기해야 되는 건지 네. 앞으로 그 미래 가치는 그걸 갖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새로운 걸 찾아봐야 되는지 네.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남양주 왕숙 2지구 막상 A1. 청약은 당첨됐는데 가서 네. 보니까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분위기가 마음에는 들지 않으신 모양이에요. 그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얼마만큼의 투자 가치가 있는지 저희 전문가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자, 네. 요게 사전 청약하셨을 때보다 분양가가 좀 다소 많이 올랐죠. 그런가요? 근데 우리는 네. 이미 된 사람은 그냥 변함이 없는 거죠? 네, 그럼요.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데 자, 말씀드린 부분들은 이렇습니다. 자, 우리 왕숙 신도시. 자, 우리 소위 제3기 신도시예요. 자, 네. 우리 사전 청약을 했었을 때 최초 예상 분양가는 대략 한 4억대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몇 평형 지금 청약이 지금 되신 거예요? 59제곱이요. 아, 5구제곱이요. 자, 84 기준으로는 지금 현재 5억 중반이고. 예. 그렇죠? 네. 네. 자, 우리 5구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양가를 요거보다는 조금 낮게 안내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4억 초반대. 그렇죠. 예, 4억 초반 정도. 네. 자, 답변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보유하는 그리고 진행을 좀 하시는 부분들을 이미 계획을 하셨으니까 이렇게 먼저 좀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유를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우선 첫 번째는 지금 지구가 혹시 어느 지구 쪽 투자를 하셨을까요? 왕숙 쪽에서 좀 떨어져 있다. A1 지구요. A1이면 우리 왕숙 여기서 대략 블럭이 요쯤 정도 되겠네요. A1. 그렇죠? 네, A1이면 우리 도농역에서 지하철역이 조금 거리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자, 우선 말씀드리는 답변 정도는 보유를 좀 드리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다. 자, 이유는 우선 왕숙 신도시는 호재들이 여러 개 있어요. 자, 네. 9호선 개통 예정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GTX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무엇보다는 지금보다 앞으로의 기대감이 조금 더 있는 3기 신도시입니다. 자, 지금 신정부가 바뀌게 되면 3기 신도시에 대한 공급 물량들을 조금 더 확대하고 또 택지 지구를 조금 더 공급해서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려는 왜 서울 내에 공급하는 땅이 없으니까 경기도 인근에 교통을 더 많이 공급하고 철도 교통을 신설하고 확대하면서 택지 지구에 신규 아파트들을 공급하려는 이러한 움직임들을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9호선과 GTX들의 철도 교통 호재도 있고 두 번째는 이 내부에 있는 우리 다산 신도시 내에 현재 59, 84 이런 형태의 국민평형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시세가 84는 대략 한 7억 선,
또 559 같은 경우에도 5억 중반에서 단지에 따라서는 6억까지도 지금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많지 않지만 지금 현재의 다산 신도시에 비해서는 일부 안전 마진이 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철도 교통의 앞으로의 호재, 강남 접근성도 더 좋아질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의 다산 신도시에 비해서 1억 5천에서 최대 2억 정도까지의 안전 마진도 생각해 볼 수 있으니 우선 보유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이 정도 분양가로 경기도 외곽에서 투자를 해서 그만큼 이상의 실익을 거둘 만한 단지를 사실 찾아보면 구리, 갈매지구라든지 동탄, 하남 이런 쪽을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사실 그쪽에서도 대장단지를 가기가 쉽진 않아요. 해당 금액대에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상당히 보유 또는 추가로 진행하시는 부분들이 맞다라는 부분들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고, 실제로 우리가 보았었을 때 만약에 시청자님이 청약이 아니고 이후에 프리미엄을 주고 들어간다라고 그러면 큰 의미가 없지만 지금 청약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안전 마진을 가지고 들어가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마저 청약 이미 하셨으니까 보유하는 부분들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시청자님. 네, 네. 네, 반가웠습니다. 우리 어머님 선택이 옳았다라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마음 편히 끌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544-8520으로 함께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이어갈게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저는 구리시 인창동에 네. 성원 2차 51평을 한 20년 넘게 보유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제가 계속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될지 전세를 줬는데 아니면은 어떻게 다른 곳으로 제가 이제 그걸 정리하고 이사를 가야 될지 그게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제 갈아타는 게 좋으냐라는 말씀이시고 전세 두셨다고 했는데 얼마에 두셨어요? 4억에 줬어요. 전세 4억에 구리시 인창동의 성원 2차 아파트 문의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의 전망을 한번 볼게요. 저희 홍정기 네. 전문가님 바꿔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구리 인창동 우리 성원 2차 아파트, 자, 우리 8호선도 가깝고 우리 거주 만족도도 좋으실 것 같은데, 자, 평형대가 혹시 몇 평형대세요? 51평. 아, 네, 51평형. 그러면 금액대가 대략 한 8억 선 정도? 8억 5천? 예. 네. 자, 51평 8억 5천 선. 지금 전세를 한 4억 정도 놓고 계시면 지금 실제로 가능한 투자 자금 정도는 요 정도 되겠네요. 자, 4억 5천에서 5억 사이 정도 되는 금액으로. 자, 네. 답변 먼저 드릴게요. 자, 요거는 팔고 이동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유는 자, 사실 거주 만족도와 여러 느낌을 보았었을 때 구리의 인창동의 성원 아파트가 해당 지역에 있어서 안 좋다라는 의미가 전혀 아니고, 제가 답변 드리는 부분들은 앞으로의 기대감, 그리고 주변의 개발 호재, 전체적인 아파트의 대단지의 신축이 들어오면서 아파트의 균질성이 좋아지는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함께 보았었을 때 서울 또는 경기의 평균 주택 상승률의 흐름을 보다 더 높게 우상향할 수 있는 기대감보다는 평균 정도의 흐름을 따라갈 확률이 다소 높다. 그러면 자, 어느 지역을 조금 보시면 좋을까요? 자, 쉽게 말씀을 좀 드리면 우선 지금 8호선 라인 말씀드렸으니까 8호선 라인에서는 조금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가는 금액 한 4억대 정도로 투자를 하신다면, 자, 투자를 하신다면 우리 이쪽 아래쪽에 우리 구성남 재개발을 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혹시 이 지역 보신 적 있으세요? 아, 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자, 구성남 쪽 한번 보면 구성남 쪽에서는 특징이 지금 대단지 또 대규모로 현재 재개발 형태가 이루어져서 대단지의 아파트들이, 신축 아파트들이 지금 들어서고 있어요. 예. 자, 8호선 라인에서 보자면 가장
큰 폭의 시세 차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쪽이고 이미 1차로 들어와서 진행되고 있는 단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 산성역 포레스티아, 산성자이 프레지오 또 지금 일반 청약들 진행하고 있는 단지들 여기서 한번 체크를 해본다면 우리 신흥역 쪽이 앞쪽에 이런 단지들 우리 뭐 예시로 신흥역 뭐 하늘채, 랜더스원 이런 아파트들이 아마 한 4억 선 정도 갭이면 전세 안고 투자가 가능한 그런 단지일 거고요. 여기 앞에 특히 우리 상대원 이동 같은 경우는 현재 5천 단지 규모의 지금 재개발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어느 정도의 단계가 많이 지금 진행이 된 상태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미 개발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된 지역보다는 한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시세가 비슷하고 대단지 형태와 교통, 주변의 학군 이런 기대감들이 모여져 있는 단지들에 투자를 하시는 부분들이 실거주와 투자를 지금 분리하고 계셔서 투자 관점에서 전세를 안고 투자하신다면 조금 8호선 라인에 비슷한 금액대라면 우리 이런 수진 신흥 재개발 진행하고 있는 성남, 구성남 재개발 지역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 한번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시청자님. 네, 죄송한데요. 네. 제가 지금 거주하는 데가 부천이거든요. 네. 부천인데 혹시 이쪽으로는 어디 그 비슷한 데가 없을까요? 아, 부천 쪽이요. 네. 네. 자, 우리 부천. 아무래도 이제 거주지와 비슷한 곳에 좀 투자를 하시려는 성향들이 짙어서 네. 이왕이면 이제 그 부천 주변을 알아봐 달라라는 말씀이시거든요. 아, 네네. 주변을 한번 자, 볼게요. 저는 이제 네. 8호선 라인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네. 자, 우리 네. 부천 쪽을 조금 볼게요. 자, 부천 쪽을 보면, 자, 우리 부천 쪽을 보자면 말씀을 좀 드리면, 우선 부천 쪽에서는 첫 번째로 부천 쪽 라인보다는 혹시 그쪽 앞에 우리 광명, 철산 신도시 조금 가격이 좀 있고요. 광명 쪽 라인들이 지금 현재 개발을 조금 많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혹시 광명 쪽도 지금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보세요? 아니요. 예, 네, 제가 상동, 네, 네, 부천 네. 상동에 살았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자 부천 쪽엔 거주를 하고 있지만 자 정확하게 답변을 좀 드리자면 반드시 거주 지역에서만 투자를 알아보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유는 예. 자 실거주와 투자를 분리해야지만 두 가지 장점이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내가 실거주를 한다면 실거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실거주를 안고 실제 거주하면서 그 아파트가 오르기를 기대하는 부분들은 금액 자체에 제한이 있잖아요. 자, 네네네. 실거주하고 투자를 분리한다는 건 뭘까요? 내가 실거주면 부담이 될 수 있는 금액대보다 더 높은 한 단계나 두 단계 위에 아파트를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 실거주로 8억대라면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한다면 10억대 이상의 그 단계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아파트에 투자를, 주택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거주와 투자를 분리하라는 입장이고 더군다나 실거주를 하면서 그 집이 오르길 바라는 경우는 굉장히 어려워요. 네, 이유는 자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생활 터전들을 접고 또 아이 학교, 직장 문제들을 접고 이동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시청자님?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주를 하는 곳은 부천이지만 반드시 부천 지역을 고집하실 필요가 없고 지금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가까운 지역을 조금 선호하신다면 네. 공통적인 부분들 우리 네. 광명 쪽의 일직동이라든지 또 위쪽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광명 뉴타운, 철산 신도시 가까운 곳들 어떤 부분들의 느낌이 있을까요? 지금도 괜찮은데 예. 주변에 재개발로 또는 재건축으로 대단지 아파트들이 신축이 들어와요. 신축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기존의 구축들이 함께 가격이 조금 오르는 그런 현상들이 있고 첫 번째 공급이 끝나고 나면 그 이후의 공급까지는 상당히 인터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투자 지역을 반드시 집 주변으로 고집하실 필요 없다. 자, 두 번째는 자 실거주와 투자는 분리를 하시는 것이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아파트의 금액대를 조금 더 높여서
조금 더 좋은 아파트, 비싼 아파트가 가격대가 조금 더 오르는 실제 현상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렇게 좀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볼 테니까 요보다 조금 더 궁금하시고 세부적인 상담들은 저희 세미나 한번 참석해 보시면 더 개별 또 세부적으로 도움이 좀 되시는 얘기들 많이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시청자님. 네, 수고하세요. 네. 네, 반가웠습니다. 부천에 거주하시니까 광명 정도의 거리감은 괜찮을 것 같다라는 또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 방송에서 언급된 부동산 관련 설명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투자하실 때는 나의 성향 잘 파악하시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는 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다음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1544-8520 받을게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상담 도와드릴까요? 제가 중랑구 상봉 건영 2차 아파트를 살다가요. 네. 6년 전에 그 전세를 주고 네. 저도 동시에 그 6년 전에 불광동 불광 위성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요. 네. 동시에 그 두 아파트가 이제 내년 1월 초에 이제 계약이 끝나서요. 저도 이제 자녀가 이 근처 불광동에 학교도 다니고 있어서 앞으로는 중랑구로 못 돌아갈 것 같아서 네. 거기를 이제 팔고요. 지금 살고 있는 불광동 위성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네. 네, 좀 시기가 맞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봤을 때는 중랑구보다는 불광동이 저 친정이기도 하는데 주위에 호재가 좀 많아서 네. 이제 여기가 재건축 진행 중이긴 한데 뭐 재건축까지는 쉽지 않겠지만 주위에 좀 신축이 들어서면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네. 전문가님 보기엔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알겠습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 가능하실까요? 제가 그 여유가 많지 않아가지고 네. 네, 7억에서 8억 사이로 보고 있거든요. 좋은데요. 네. 그러니까 내 집을 전세는 내줬고 불광동에 와서 살고 있는데 여기가 좋아서 내 집을 팔고 이쪽으로 네. 갈아탈까 네.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불광동 분위기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홍정기 전문가님 바꿔드릴게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바로 답변 드릴게요. 자, 네. 중량구 상봉 건영 2차 보유하고 계셨는데 많이 네. 오르지 않으셔서 좀 안타까우셨던 것 같아요. 자, 맞아요. 전세 안고 투자를 했는데, 그렇죠? 네. 네. 자, 이유는 첫 번째는 우선 자 우리가 중심 업무 지구. 네, 자 쉽게 표현을 하면 중심 업무 지구, 직장, 대규모 직장들이 모여져 있는 곳과 우리 집과 또 주변에 뭐 한강변이라든지 공원들이 얼마나 가까운지 이런 부분들이 주택 가격에 많이 민감하게 작용을 좀 해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자, 네. 중량구 상봉 권영과 또 우리 연신내 불광 라인 하는 요 라인들을 상대적으로 좀 비교를 좀 해보자면 아무래도 아파트 시세 측면에서는 연신내와 불광 라인 쪽이 조금 시세 차익을 조금 더 보여줄 수밖에 없죠. 자, 이유는 지금 현재 상봉터미널 지금 주변에 개발도 충분히 있지만 아직 요 의미에서 여의도, 용산, 강남, 서초 이런 부분 중심 업무지구 쪽하고는 아무래도 조금 접근성 부분들이 많이 떨어진 상태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이유가 그렇고요. 두 번째는 대단지, 대규모 형태의 가장 수요가 많은 대단지 아파트로의 움직임이 아무래도 연신내역 주변 또 불광 주변에 많이 모여져 있어요. 알고 계신 것처럼 자 그런 느낌으로 보신다면 아까도 지금 첫 번째 질문 상담할 때 말씀드렸지만 자 대조 1구역 또 우리 불광 5구역 또 가련동 쪽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단지 신축들이 들어오게 되면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죠. 자, 함께 시세가 오르는 경향들이 있어요. 왜? 아파트는 동질성과 균질성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느낌을 보시면 되고 자, 저는 근데 불광 연신내 쪽 라인은 GTX 호재와 주변에 또 창조경영센터 등 여러 호재들이 있어서 투자하는 부분들 또 실거주를 하면서도 괜찮은데 사실 꼭 이 지역 3호선 라인 쪽에서도 좋지만 시세 차익을 조금 더 아쉬워하신다면 시내 중심권으로의 접근성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자, 연신내 내에 불광 라인에 있어서의 미성 아파트 포함해서 투자도 알아보시는 거. 실거주 포함해서 투자 좋지만 하나 더 의견을 좀 드리자면 조금 더 중심 업무지구 시내와 가까운 쪽으로 7억선은 조금 좀 어렵고요. 8억 초반까지 지금 현재 7억선 연대 좀 많이 올랐어요. 지금 자 올랐는데 이런 형태면 우리 2호선 라인 아현 쪽 앞에 우리 북아현 두산 아파트 같은 경우 있어요. 이런 경우는 자 뭐 실제로 한 8억 초반이고 우선 작은 평형대지만 상품성이라는 측면. 아까 어떤 거 말씀드렸죠? 중심 업무지구와 가까운 부분들. 그리고 주변에 우리 북아현 뉴타운. 그리고 보유하고 있었을 때 앞으로의 기대 가치 이런 부분들. 8억 선에서 아파트를 조금 더 중심권으로 보신다면 이런 단지도 조금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 이 정도로 좀 정리해 볼게요, 시청자님. 아, 그러면요. 네. 예, 아까 그 1번분 질문하실 때 연신내 1번 출구 쪽에 재건축 말씀하셨었잖아요. 네. 예, 혹시 그쪽에 가로정비 주택도 괜찮나요? 모아타운하고 가로주택 예. 정비 사업 독바이역도 있고 진행을 많이 하죠. 자, 그런데 그런 데는요. 자,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부분들은 네. 이런 거예요. 상당히 진행이 된 상태보다는 만약에 그런 가로주택 정비 사업 경우에는 사실은 투자 가치가 소규모 단지, 나홀로 단지일수록 다소 좀 떨어져요. 무슨 말씀이시냐 하면 지금 미성 아파트도 대단지고 또 네. 대조 1구역, 불광 5구역 같은 경우도 단지 수가 크잖아요. 이해되시죠? 네. 자, 역세권이고 대단지이기 때문에 연신내 불광에서의 아파트 상승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소규모 나홀로 재정비 사업인 경우에는 아주 소액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이면 중심권에 가까운 쪽, 대단지 역세권 쪽으로 가까운 쪽으로 투자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좀 권유 왜냐면- 말씀드릴게요. 아니, 저희 친정 부모님이 거주하고 계셔서 팔까 말까 고민하고 계셔가지고요. 네네. 자, 투자 관점에서는 큰 메리트가 없어요. 소규모 알겠습니다. 나홀로 단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인 경우에는. 자, 그런데 실거주의 만족도와 투자의 만족도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네. 분리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네. 내가 거주하는 아파트가 자꾸 오를 거라고 그러는 건 그냥 본인 저희의 그냥 희망이에요. 희망. 네, 그거와 실제 오르는 것과는 달라요. 자, 이미 상봉동 건영에서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네요. 자, 이렇게 좀 정리해 보고요. 또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들 나중에 또 한번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주셔서 반가웠습니다. 거주와 투자를 분리하는 쪽으로 지금껏 해오셨으니까 그런 투자처를 이동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들려주셨습니다. 1544-8520 계속해서 다음 전화 이어갈게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상담 도와드릴까요? 저희가 지금 목동 아파트, 그러니까 목동 아파트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목동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나홀로 아파트다 보니까 네. 이제 저희가 한번 이제 매매를 해서 이사를 하려고 해요. 네. 네, 근데 지금 이쪽에 이제 목동 아파트 단지들이 뭐 재개발 이제 재건축 시작을 이제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 아파트 한 매도 시점하고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다른 아파트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 이제 목동 아파트로 지금 들어가야 되는지 네. 아니면 다른 이제 큰 단지로 들어가야 되는지 좀 궁금해서 연락을 좀 알겠습니다. 드렸습니다. 지금 목동에 나홀로 아파트 거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아파트 이름 네.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그 목동 초등학교 옆에 기룬 로즈빌 아파트거든요. 길훈 로즈빌. 로즈빌. 네. 알겠습니다. 목동 초등학교 옆이라고 하셨고 저희 지도 보면서 분위기 한번 살펴드리고 목동 안에서 또 다른 투자를 해도 괜찮을런지 네, 네. 그렇죠?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동은 아무래도 이제 주거 만족도가 높은 곳이다 보니까 지금 거주를 하시면서도 이 동네를 떠나기 싫다라는 마음이 강렬하실 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이 네, 네. 키우기도 좋은 곳이고 네. 나홀로 아파트에서 조금 더 호재가 있는 또 재건축 아파트로 들어가 보는 건 어떨지
네. 목동 분위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홍정미 전문가님 바꿔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가 우리 기룬 로즈빌, 네, 네. 기룬 로즈빌 쪽이시면은 우리 목동 초등학교 바로 옆에 여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여기가 세대가 50세대 조금 미만인데, 네. 네, 50세대 미만이고 단일 평형대고 그러면 30평형대? 네, 30. 네, 자, 이 정도예요. 자, 혹시 여기 보시면서 마음에 두셨다. 아, 여기로 좀 이사 갔으면 좋겠다 하는 단지들을 혹시 보신 데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고 있던 데가 이제 지금 그 목동 재개발하고 있는 네. 그 이제 목동 단지 신시가지 네. 네 이제 그쪽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네, 재건축이 시작되다 보니까는 이제 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그렇죠. 가격이 많이 올랐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생각했던 데가 저 목동 현대아파트 아, 안양천 뚝방길이라고 해야 되나? 네. 네 그쪽을 좀 보고 있었고요. 네. 네, 그 다음에 그 이제 오목역에 그 프루지오 그러니까 프루지오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예, 그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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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도 생각하고 있었고, 네. 네, 이렇게 두 개만 두 번째- 보셨어요? 네, 네, 아, 두 개만 현재는- 보셨어요? 네. 아, 그 외에는 다른 데는 뭐 단지를 또 눈여겨보시는 데 많지 않고? 네, 저희 옆에 이제 그 현대 아이파크가 있긴 해요. 그렇죠. 신정 아이파크. 네. 신정 자, 아이파크. 우선 말씀드린 단지, 말씀해 주셨던 단지들 중에서는 사실 네. 자, 우선 목동 쪽을 조금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우선 우리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목동 쪽은 이렇게 조금 지도를 좀 크게 볼게요. 자, 목동은 단지 내와 단지가 아닌 비단지로 우리가 조금 좀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이쪽 라인에서 목동 라인부터 우리 이렇게 우리가 보면 자 이렇게 라인을 이렇게 좀 그려볼게요. 조금 그림이 안 이뻤네. 자 목동 비단지라고 그러면 목동 신시가지 외에 있는 이런 아파트들, 이런 아파트들은 사실은 가격대가 조금 낮은 이유는 학구는 공유를 하는데 사실 안에 들어가 보면 느낌이 좀 달라요. 네, 즉 단지 내에는 아파트의 균질성이 즉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고요. 신시가지 단지 내에 그리고 비단지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 학구는 공유하고 있지만 그 외에 있는 아파트의 균질성 측면에서는 좀 다소 아쉬움이 좀 있어요. 자, 말씀 주셨던 단지들 내에서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자. 단지 내에서는 그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신정 아이파크 쪽이 가장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앞으로의 시세 가치도 좀 더 나을 것 같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자, 이유는 자 우선 아파트를 보실 때는요 해당 지역에 있어서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요 단지도 좋고, 요 단지도 좋고, 요 단지도 좋고. 자, 지금 시청자님은 살기 좋은, 나 살기 좋은 실구주 만족도가 좋은 아파트를 고르고 싶어 또 있지만 그보다는 내가 구입한 집이 더 많이 오르기를 원하는 시세 차익을 지금 기대하시는 부분이 크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네,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는 사실 내 몸이 조금 불편해야 돼요. 앞으로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은 조금 녹물도 좀 나오고 주차도 조금 불편하고 재건축 아파트들이 실제 전세는 낮지만 매매가는 상당히 높은 경우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네. 아마 너무 이쪽만 생각을 하시다 보면 실제 가족분들하고 같이 함께 거주하고 또 직장도 다니고 또 아예 학교도 보내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불편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두 번째 선택은 첫 번째는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아파트가 좋지만 두 번째는 지역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아파트들을 건드리는 게 좋으세요. 자, 목동 초등학교에 있는 기룬 로즈빌보다는 단지도 그렇고 또 주변에 있어서 외곽에 있는 이런 단지들보다는 조금 더 목동 단지 내에 느낌이 있는 신정 아이파크 쪽이 좀 좋고요. 추가로 아마 근데 신정 아이파크를 가시려면 여기도 기룬 로즈빌보다는 좀 금액대를 좀 높여서 가셔야 될 거예요. 평형대가 대략 금액 차이가 몇 억이 나니까 맞죠? 네, 네, 맞아요. 네, 자 그래서 하나 제가 조금 이 부분에서 좀 추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왼편으로 조금 가셔서 우리 신정 내거리역 쪽 보시면 어떨까 해요. 신정 내거리역 쪽 보시면 자, 조금 시야를 넓혀서 보신다면 신정 내거리역 쪽에서는 어떤 부분에 움직임이 있나요? 자, 우리 신정 뉴타운 쪽이 진행되고 마무리 단계에 지금 있어요. 특히나 우리 뉴타운 롯데캐슬 경우에는 오른편과 왼편이 모두 재개발로 이제 아파트의 움직임이 있어요. 자, 지금보다 앞으로의 기대감이 있는 곳이에요. 두 번째는 특히나 예시로 우리 신정 뉴타운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준 로즈빌 정도의 금액으로 충분히 아이고. 네, 주변 분위기를 지금 살펴보면서 조금 더 저희가 오른편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네, 분위기를 계속 자, 볼게요. 네. 신정 뉴타운 우리 롯데캐슬 경우에는 평형대를 줄이지 않고서도 충분히 이동이 가능한 그런 느낌의 아파트이고, 두 번째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기대감이고 지역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즉 대표성을 띠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상품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네. 검토하셨던 단지 내에서는 우리 신정동 아이파크, 또 그리고 그 외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이미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있는 재개발 구역 가운데 쏙 들어와서 뉴타운 사업이 한참 진행 중인 그 가운데에 놓여 있는 신정 뉴타운 롯데캐슬, 이런 정도 비교를 함께 해보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시간 관계상. 네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혹시 매도 시점이 어느 정도 잡아야 될지 되게 네. 좀 궁금하거든요. 자, 매도 시점을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자, 네. 그런데 자,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을 1,000만 원 또는 2,000만 원 조금 더 받고 팔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우리 여러분 시청자님들이 살고 있는 집보다는 조금 더 하나 더 위에, 조금 더 상급지, 보다 더 나은 환경에 시세 가치가 더 나을 수 있는 집을 이동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의 움직임이 분명히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냐? 매도 시점은 빨리, 지금 즉시. 자, 최대한 빨리 해서 그 다음으로 갈아탈 집과의 옮겨 타는 시점을 최대한 빨리 가져가는 게 좋아요. 왜? 지금 가지고 계신, 보유하고 계신 집보다 상급지로 옮긴다면 상급지나 그 외에 확장성이 있는 아파트들은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매도 시점은 이미 갈아탈 곳이 정해져 있다면, 없다면 괜찮아요. 없다면 매도 타이밍을 봐야 되겠지만, 있다면 빠른 시간 안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갈아타시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좀 정의를 좀 해봐 드릴게요, 시청자님.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반가웠습니다. 목동이라는 곳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이곳에 거주하셨던 분은 또 다른 이사 계획을 세우셔도 그 주변에서 새로운 집을 찾게 되고 그런 지역들이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런 특성을 워낙에 우리 홍정기 이사님, 전문가님이 잘 알고 계셔서 그리 멀지 않은 곳 신정 내거리 주변에서 또 얘기를 들려드려 봤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께서 투자와 거주를 분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는 계시지만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멀찌감치 투자를 한다는 것에 대한 또 망설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 부분들 망설임 당연히 있으실 수밖에 없죠. 네. 왜냐하면 사실 아까 우리 시청자님 말씀해 주신 것 경우에도 목동의 경우에는 목동 자체는 학군도 메리트가 있고 또 목동에서는 이미 상당히 안전진단까지 통과해서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단지 내의 수요, 그리고 또 비단지의 수요도 나쁘지 않아요. 왜? 단지의 수요가 결론적으로는 재건축이 시작이 되면 이주를 해야 되거든요. 이주를 해야 되는 이주의 타겟팅이 되고 있는 단지들 역시 함께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느낌을 보신다면 맞고요. 실거주와 투자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부분들은 말씀드리는 것처럼 크게 우리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현재 내가 갈 수 있는 아파트보다 한 단계, 두 단계 위에를 도전해서 그 부분들을 전세를 안고 투자해서 보다 상급지로 갈 수 있는 부분들, 내 재산을 더 증식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확장성 있는 방법이다라는 부분들이고, 두 번째는 실제로 실거주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제약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정말 자금 여유가 많으신 분들이 실거주로
똘똘한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는 부분들이니까 전세를 안고 상급지로 투자하는 방법들 추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에게 주어진 같은 시간에서 여러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응원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홍정기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